이번에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직접 학생들과 소통해오고 계신 선생님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연희중학교 황효진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직접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중학교 교사 황유진인데요. 저희 학교는 지금 한 3년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연수도 다니고 워크숍도 참여해봤지만 사실은 오늘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에 올해 입학했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입장하고 또 엄마로서의 입장이 오늘 두 가지가 공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입장에서 여러 어머님들과 함께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에 대한 얘기를 했는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일선 선생님 두 분 나와 계시니까요. 선생님 얘기를 먼저 듣도록 하죠. 선생님이면서 또 학부모 입장이시죠. 예, 황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제 저희 아이 말고 저희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항상 애들한테 그 말을 하잖아요.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 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기승전해서 공부해서 끝난다는 게 이제 저희 학교에서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여러 가지 노력은 하지만 아이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동기를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희한테는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경우에는 많이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엎드려서 자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또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 전에는 좀 아이들한테 뭔가 꿈을 심어주는 그런 기회가 부족했다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 지역은 또 서울형 자유학기제 이래서 한 학기가 아니고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1년이라는 자유학기제의 기간만 긴 건지 아니면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나는 건지 이 부분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유학기제 2회 연수 강사님으로 활동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황유진 선생님. 그래서 황유진 선생님께서 교과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1년이라는 기간만 든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방식도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서울형 자유학기제는 뭔지 이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서울형 자유학기제는요. 원래는 이제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아이들한테 한 학기 동안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하면서 1학기, 2학기 중간고사를 보질 않아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기간에는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년 중에서 딱 한 번만 시험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기말고사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자유학기제하고 동일하게 전부 다 수업도 융합 수업이라든가 협력 중심의 수업, 협력학습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요. 또 선생님들 저희가 이제 평가 같은 걸 진행을 할 때요 전부 다 교과 안에서 진로하고 연계된 그런 수행평가도 하고 있고 과정 중심의 평가 이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가장 또 서울형 자유학기제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년, 3학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기간에 다양한 진로 체험을 나갈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진로 체험을 3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어떤 멘토님하고 연결을 시켜두거나 학교에서 매칭해주는 그런 곳을 다양하게 경험함으로 인해서 오늘 병원에 갔다 와서 내가 의사 선생님을 봤다라고 해서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들을 체험해보고 나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또 나는 이곳에 관심이 있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학교의 이 자유학기제, 이 서울형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내가 한번 이거 경험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한번 내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게 서울형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가 아니고 두 학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폭넓게 자기가 원하는 진로 탐색도 할 수 있고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먼저 가장 많은 부분이 지필고사와 연계되는 성적 산출 이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또 많으시대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 황유진 선생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가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가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만 한번 보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그때 시험을 안 본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평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하는 단원 평가는 물론 실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예전에는 시험을 봐서 너는 80점짜리야 아니 너는 90점짜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는 3월 달에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고 이제 5월 달, 7월 달 또 2학기 됐을 때 이만큼 성장했어라고 해서 예전에는 아이를 통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아이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어떤 좀 장단점 그런 아이들의 성장 정도를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가 된 거고요. 이제 또 평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서 제가 수학과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유학기 이전에는 수학을 하면은 가장 힘든 시간이 오후 시간에 특히 5교시, 6교시 가장 졸리는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해요. 그러면 하고 나올 때 제가 느끼는 건 내가 벽 보고 혼자 나홀로 45분을 지내고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유학기제 이후에는 제가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나 수업 방법을 하다 보니까 제 수업 중에 하나가 작도 어벤져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2학기 때 작도를 하는데 지금 저희는 1학기 때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아이들이 작도의 순서를 이렇게 거의 외우기만 해요. 네.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외우는데 이 작도의 어벤져스라는 제 프로그램을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이 여러 가지 게임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작도를 이게 왜 2번이 되는 건지 2번 다음에 왜 3번이 나오는 건지 이유를 알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문제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항을 줘도 충분히 더 잘 푼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이제 협력학습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인지적인 능력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협력학습을 했을 때 조원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도 저희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또 역량 중심의 평가라고 저희가 많이 말하는데요. 아이들이 협력이 4명이 같이 조별학습을 했는데 요새 무임승차 이야기가 좀 많잖아요. 공부 안 하려고 하고 네가 공부 잘하니까 네가 과제 다 해. 그럼 나는 이름만 넣자.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성실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이 역량 중심의 평가로 인해서 수업 시간에 저희가 다 하고 그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다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평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아이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아니 지금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매우 좋은데 정말 선생님들은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수업 방식도 그렇고 네. 평가 방식도 그렇고 아이들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연수도 되게 많고요. 아.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끔 학교 오시면 선생님들 너무 바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보셨듯이 애들이 즐거워하고 저 같은 경우도 애들이 와서 작도 어벤져스 언제 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달라들면 들수록 선생님들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죠. 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진로직업 체험 장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일터라고 많이 하거든요. 일터 멘토님들한테 가서 뭔가 탐색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받는 건데요. 물론 장소가 좋은 것도 있고 어머님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저도 이제 아이가 가져오는 거 보면 가정통신문 가져오면은 이렇게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이를 악물고 고딕체로 말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별로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 있는 진로진학 부장님들을 다 모셔가지고 전부 다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회의를 하고 모여서 아이들 지원 방법을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물론 더 좋은 장소, 어머님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100%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희 학교 애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어디 가서 체험한 거는 완전히 100% 중요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받는지가 중요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체험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 아이들이 10명을 가도요. 전부 다 다른 걸 보고 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진로직업 체험을 하고 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늘 어디 갔었니 보다는 거기에서 뭘 보고 느꼈는지, 사실 뭐 직업의 소중함, 일의 소중함 이런 것조차 아이들한테는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자유학기제 통해서 어떤 진로직업 체험에서 본인이 뭘 느꼈는지 소소한 거라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가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나 이런 쪽으로도 강의를 나가는데요. 항상 애들한테 말하는 게 그때 느낀 점을 달력이나 메모지에다 적어만이라도 넣어라. 그러면 나중에 뭐 자소서 쓸 때나 이럴 때 항상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오늘 뭘 보고 왔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조금씩 메모를 할 수 있게 지도를 하시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